MBO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6 여섯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네. 오늘도 역시 딜레이와 함께 시작하는 여섯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수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이님 안녕하세요, 자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불참하신 호수이님도 불참하셨지만 가야님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지난주 나왔죠. 지난주 호수님. 지난주 나오셨구나. 예, 가야님. 지난주에 학도님이 불참하셨죠. 그대가 불참했죠. 그렇습니다. 아니, 야, 이간질이 이렇게 들어가네. 아니, 셀프 이간질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가야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자유인님 오늘 아주 머리가 이쁘네요. 헤어스타일이 아주 이쁘네요. 네. 자유인님 헤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와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뭔가 했나요, 머리에? 아니요, 평소랑 똑같아요.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더 곱슬곱슬 되는 게 아주 이쁘네요. 좋아요. 네. 끝에가 좀 커진 것 같은데, 평소보다? 똑같아요. 네,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세 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주인장님과 행인님, 그리고 나메이크님, 그리고 마법사님께서는 오늘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불참하시게 됐지만 또 호수인님과 가야님이 있기 때문에 또 방송을 아주 재밌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참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뵈면 되니까요. 아니,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유님께서 딱 끼어드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유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실 거고요. 네, 자유님. 네, 위클리 뉴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가야이님께서 알짜 소식들만, 추려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 소식. 데빈 부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2주 이상 결장이 예정이 됩니다. 사실 피닉스 부커가 올 시즌의 기대보다는 살짝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엔 햄스트링 부상까지 왔네요. 네. 그 경기 중에 막판에 좀 다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커가 몸 상태가 시즌 시작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돌고요. 그 부커 같은 경우에는 오프시즌도 짧기도 했지만, 부커는 조금 시작 전부터 좀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체중 이런 건 아니고 부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랬는데 어쨌든 시즌 초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햄스트링이 사실 예전 같으면 그냥 정신력으로 뛰는 이런 거였는데 2010년도 넘어서 햄스트링은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이잖아요. 네. 사실 그 80년대는 햄스트링 하면 바로 그냥 정신승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 같은 팀의 또 햄스트링의 왕인 그렇죠. 크리스 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두 선수는 각별히 하체 햄스트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햄스트링은 충분히 휴식이 또 필요한 부상. 이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쉬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죠, 사실. 약물 치료도 쉽지 않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부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휴식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컨디셔닝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잘 복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디아나의 사보니스가 오늘 경기였죠.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사보니스가 무릎을 움켜쥐었을 때 정말 또 시즌 아웃이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탄식과 또 사보니스 같은 정말 훌륭한
올스타급 레벨의 선수가 아웃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MRI 검사를 뭐 조만간에 할 예정이라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80년대 무릎 잡고 넘어지면 또 그것도 정신승리였나요, 가인님? 무릎 잡고 넘어지면은 그 정신승리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검사는 받는데, 근데 그때는 MRI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엑스레이 이상이 없으면 이제 바로 매질이죠. 채찍으로. 바로 뛰어라. 네. 근데 지금 80년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막 케빈 맥케이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80년대 뛰었던 선수들. 그런 선수만 발 부러지는 데서 쪘어요. 그냥 뭐 아직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증상이 확인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참고 뛴 거죠. 참고 뛰다가 그렇죠. 이제 그 부상이 더욱 심각해져가지고 커리어가 조기에 이제 박살이 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현재 선수들이 그런 부상을 제초하는 데 있어서 구단 자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심스러워하는 수준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너무 이제 그 수위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기술들이 좀 발달하기도 했고, 몸값이 예전이랑 비교가 안 되게 한 선수의 책정된 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보니스 MRI가 제발 무사하기를, 간절히. 사보니스가 또 이제 그 자유님께서 판타지 팀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죠. 오늘도 마침에 막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X 됐다 하면서 이제 마일스 터너에게 공격 기회가 많이 부어질 거다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마일스 터너는 기회가 주어져도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서 정말 사보니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제 선수인데 너키치 선수는 팔목 수술이 뭐 다행히도 잘 되어서 6주 후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드디어 코로나 파지티브 테스트를 받았었는데 복귀를 오늘 했습니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데.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코로나는 아직도 굉장히 큰 위험이잖아요. 뭐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복귀를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좀 위험이 도사리는 것 같아요. 많은 경기들이 특히 워싱턴도 그렇지만 계속 연기되고 중단되고 뭐 이렇게 선수들이 또 감염되고 해서 이 그 코로나 이슈는 뭐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통산 3점 2위에 등극을 드디어 했습니다. 레지 밀러의 2위 기록이었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극복을 했고, 이제 레이 앨런의 2,973개, 지금 약 한 404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경기당 평균 4개씩 101경기 정도 뛰면 이제 또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넘어설 수 있으니까. 다음 시즌이면 뭐, 그죠? 그렇죠. 다음 시즌에도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요. 르브론의 그 3만, 1만, 1만 기록을 언급하실 때마다 상당히 부러웠는데, 커리도 이제, 통산 3점슛 3,000개를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어서 굉장히 4만 1만 1만이죠, 그거? 4만인가요? 4만이, 그러니까 4만 1만 1만을 향해서 가고 있죠. 르브론 선수가. 정말 그래서 그거 하려고 르브론님에서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백투백도 다 나오던데? 뭐, 이제는 그 경기에 나온다고 욕을 먹네요. 어쨌든 무슨 이유든 나오면 좋죠. 가연님 화면에 자꾸 르브론 얘기해서 사진이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르브론이 얘기하는 건 느낌이라서. 그죠. 제가 또 대변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참 재밌었던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장면 보셨겠지만 예전에 레이 앨런 선수가 그 레지 밀러의 그 기록을 깼을 때도 당시 이제 레지 밀러가 현장 해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축하해주는 뭐 레지 밀러는 사실 선수 때는 정말 깡패 같은 어떤 그런 뭔가 좀 굉장히 그 스키니 깡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은퇴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멋진 장면을 많이 연출하시잖아요. 은퇴 후에. 그러면서 이제 막 후배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도 보면 스테픈 커리가 3점을 넣고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집에서 레지 밀러가 아드님과 같이 이렇게 영상통화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좀 봤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깨지는 것들 굉장히 후배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칭찬해주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연이 말씀해 주셨던 장면이 이제 그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이제 발생했던 시츄에이션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커리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지 밀러가 이제 깜짝스럽게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레지 밀러가 사실 해설로서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는 최악은 뭐 경기에서 뭐 해설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최악이 아니고 그냥 너무 재미가 없는 캐릭이에요. 제가 만났던 모든 현지 해설 중에 제일 재미없는 캐릭인데 저는 그 인터뷰 때 이제 그 커리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을 깬 거에 대한 위대함을 칭찬하고 그의 어떤 다른 업적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 얼마나 그 지금은 다른 선수들이나 저희 팬들의 영감이 되는지를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그게 그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있고 이 선수를 그만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겠다는 게 정말 그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훈훈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도님은 뭐 좀 기대하는 선수의 기대하는 기록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저는 그 디트로이트의 블레이크 그리핀의 백투백 경기 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새끼라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의 최고연봉자로서 정말 그 아쉬운 그 말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뭐 덩크를 고사하고 지금 계속해서 3점슛만 던지고 이제 다른 플레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갖고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뭐 기록과 상관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만간 바이아웃 처리돼서 그 브루클린 네츠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이 찾고 있던데 애들. 좋네요. 네. 생각만 해도.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왜요? 갑자기 커리의 기록에서 블레이크 그리핀 따위로 넘어간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훈훈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바이아웃 처리가 되면 잔여 연봉은 원래 소속팀이 지급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맺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얼마만큼을 지불할지를 선수랑 이제 구단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구단에 가서 이제 연봉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 또 삭감이 그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죠. 받는 실제 거기에서. 그래서 그 3자 간에 다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진행이 가능하죠. 근데 뭐 지금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입장에서 뭐 그리핀이 딱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제레미 그랜트 날아다니고 있던데. 학도님 마음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딜런 라이트 있잖아요. 딜런 라이트. 오늘 날아다니더만. 네, 아무튼 스테픈 커리의 통산 3점 기록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 그렇죠. 네,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는 3월 달에 올스타전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선은 지금 단축 시즌이죠,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스타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취소한다는 좀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애틀란타에서 지금 개최하는 게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올스타의 투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올스타에 드냐 안 드냐가 사실 많은 선수들이 계약 조건도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올스타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NBA 퍼스트 팀, 세컨 팀 들어갔을 때, 이런 어떤 보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돈도 돈이지만, 선수로서 올스타에 뽑힌다는 건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크리스폴 선수협회장이 굉장히 어쨌든 올스타는 진행이 돼야 된다, 결론은. 이런 쪽으로 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벤트가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KBL이나 일본 리그의 올스타전을 보면은, 예정대로 다 취소는 되긴 했는데, 뽑힌 선수들, 그러니까 팬들에 의해서 뽑힌 선수들은 KBL 올스타 마크를 본인의 유니폼에 부착을 하고 그 선수들만 그렇게 지금 경기를 뛰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전 전야제 같이 이제 뭐 스킬 트레이닝이라, 뭐였죠? 챌린지. 스킬 챌린지랑 뭐 덩 컨테스트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각 팀 소속팀에서 본인들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작년에도 NBA에서도 뭐 그런 영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은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올스타전이 행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야님 말씀처럼 어쨌든 올스타에 선정된 것 자체가 큰 영예이기 때문에 선수에게는
NBA 선수들도 그런 걸 또 좋아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덩크 콘테스트를 혼자서 찍어서 보낸다면 정말 오글거리는 화면이 진행되거든요. 아무도 화는 소 없고 혼자 빡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덤덤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건 아주 꼴보기 싫으네요. 네. 르브론이 아직 덩크 콘테스트를 한 번도 출전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죠. 이번에 뭐 만약에 나간다면 뭐 스페이스잼 영상 몇 개 편집해서 올리면 우승이죠. 네. 르브론은 워낙 그런 쪽으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네. 홍보 영상에 뭐 괴물들이랑 같이 나오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뛰어넘는 거 하고 나 합성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뒷광고 한 4개 붙이고. 네. 뻔하죠. 어쨌든 그 선수노조 회장이 CPC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네. 3월 8일 날 개최를 목표로 지금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휴식기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열린다면 흑인 대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경기가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선수들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릭 로즈 조항이잖아요. 그걸 발동을 시켜서 선수들이 연봉을 더 올리려는 이제 선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또 이제 현지의 어떤 뭐 정치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흑인 인권 뭐 이런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 흑인 관련 그런 학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지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사실 또 현지에서는 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뭐 당연히 옳은 취지다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지금 코로나 이런 지금 심각한 시국에 뭔가 그런 추가적인 이벤트를 또 해서 또 다른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걸 하려면 또 이제 선수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위 장소로. 그래서 뭐 애틀랜타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좀 현지에서는 아직 좀 한반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벌써 사망한 지 1주년이 되었네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네, 헬기 사고로 정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글쎄요, 뭐, 벌써 1년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는 않네요. 네. 제가 우리 패널들,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는데, 그렇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랑 LA 시간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 오전 10시 정도에 TV에서 그게 나왔을 때 정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 패널들은 다 새벽 시간이어서 제가 아마 카톡을 엄청 남겼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상은 약간의 추정이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경에. 그래서 이제 헬기 불타는 사진들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접하고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잠깐 이제 스타벅스를 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밴쿠버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막 코비 브라이언트 저지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했는데 뭐 당연히 진짜였지만 네,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쯤에 우리 패널들 제가 통화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2020년에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 참 농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해였지만 참 농구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해였죠.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 데이비스 전 총재님도 이제 돌아가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또 이제 1년 주기 맞이해가지고 이제 현지 언론 통해서 또 이제 TV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코비 브라이언트 각종 하이라이트가 다시 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영감이 아직도 되고 있고 남겼던 어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있을 때는 좀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팬들을 저를 비롯한 이제 레이커스나 코비 브라이언트의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얘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소식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때 접했을 때 저희가 그때 방송을 통해서도 그때 상황을 전달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 다시 보더라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주변에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보는 게 저는 훨씬 슬픈 것 같아요. 소식 자체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 먼 곳에서 이제 그를 팬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리 웨스트 그 당시에 레이커스에서 단장으로 계셨었던 제리 웨스트라든지 아니면 파우 가솔 같은 오랫동안 이제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그런 뉴스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그 호미란트의 그 가족들을 이제 케어를 해주는 부분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그 선수가 남긴 그래도 좀 뭐랄까 슬프긴 해서 슬프지만 그 선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감으로 아직 남아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팬 입장에서 또 이제 훈훈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코비의 플레이들이 생각이 나고. 작년에 레이커스가 또 우승을 했으니까 코비가 만약에 그렇죠. 살아있었다면은 정말 기뻐했을 것 같은. 왜냐면 자기 물론이죠. 이후로 자기가 은퇴한 이후로 첫 우승 레이커스의 첫 우승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코비가 생각이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코비 하이라이트 또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위클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클리블랜드의 케빈 포터 주니어,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어이없어 했던 그 뉴스의 주인공이 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됐네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한, 사실 이거 데이터 값도 아까웠긴 한데, 이게 네. 왜 제가 준비했냐면, 네. 사실 지금 미국 현지는 슈퍼볼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톰 네. 브레디가 슈퍼볼, 또 본인의 지금 그 홈에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NBA가 지금 살짝 소강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의 그 위클리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쓸데없는 뭐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거 삭제하고 또 뭐 네. TNT 뭐 소소하게 바클리랑 오닌이랑 뭐 선수들이랑 뭐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또 뭐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뭐 포틀랜드에 지금 $100,000 걸고 뭐 그러니까 뉴스로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포틀랜드 팬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제가 어쨌든 이 선수가 좀 눈살을 찌푸렸던 선수인데 어쨌든 클리블랜드에서 휴스턴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네. 네. 저는 제 두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가야님께서 그 마이크 포터 주니어도 아까운데 사실 지금 그죠? 다른 포터 지금 르브론 제임스 주니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케빈 포터 주니어 따위가 이게 지금 2주 연속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주 연속이네요. 네, 아마 올 시즌 마지막 이름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님. 네. 역시 그런 뉴스 소개는 자유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또 진행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댓글 소개까지 오늘 자유님께서 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니, 원래는 이게 다 각자 맡은 롤이 있는데, 이제 불참을 이제 오전에 이렇게 불참 통보를 해주시면 준비할 시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방송 시작 약 1시간 반 정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자연님께서 좀 또 급화됐습니다, 또. 원래 이런 급화 전문은 또 원래 마법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께서도 오늘 불참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우리 지금 노아에 케빈 드란트죠. 우리 자유님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무단 결근 몇 명 생겨서 또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선수를 비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케빈 드란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드레이먼 그린 어때요? 차라리 드레이먼드 그린이 낫네요. 네. 죄송합니다. 니콜라 요키치라고 요키치. 노아의 요키치. 니콜라 요키치. 네. 아니죠. 드러먼드. 다 잡고 있어. 스탯으로 모으고 있어, 스탯을. 네. 근데 가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각자 패널들 분들이 이제 NBA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겠네요. 그렇죠. 네.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다른 얘기도 많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애드립이라서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진짜 우리 자유님은 뭔가 든든한 기둥 같은 드러먼드 느낌이 있어요. 늘 이렇게 보면 딱 잘 못 움직이는 기둥 아닌가요, 드러먼드? 그러니까 자유님들이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는 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나무처럼 늘 이렇게 리바운드 쓸어 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리바운드 30개를 보장해주는. 그렇죠. 네. 감사하네요.
아니, 그럼 다른 패널도 비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패널들요? 그걸 유도하신 거죠, 박도님이? 그쵸,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든 생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레이퍼 알스톤 이런 느낌의 길거리 농구 스타일이니까, 저는 좀 그런 거 하고요. 우리 학도님 같은 경우, 그쵸, 스케이트 말. 학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투랑 이 목소리, 액센트가 아주 깐죽깐죽 되는 거 보니까 아주 드레이먼드 그린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수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벌리 같은 어떤 그런 싸움 느낌이 특히 이제 르브론을 미친 듯이 까대기 때문에 저는 베벌리 이상의 점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이 안 나요. 예. 대단하십니다, 역시. 임기응변의 대가십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네. 네. 자유님 진행해 주시죠. 네, 사랑방 손님 코너인데, 원래는 주인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후원은 전술보드님께서 10,000원씩 2번이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호스토리를 저희가 따로 올렸었잖아요. 호스토리 편에 10,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 편에 10,000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전설보드는 정말 꾸준하게 오프시즌에도 그렇고 저희를 계속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매주 10,000원씩 이렇게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사실 1년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고 10,000원도 큰 돈이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술보드님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댓글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댓글은 에런콩드님께서 호스토리 외전 방송을 따로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NBA를 보면서 커리 이전에 가장 우승을 받았던 순간이 이번에 달았던 포틀랜드의 우승이었다고 하시네요. 바로 피펜 때문이었는데, 조던 없이 우승했을 때 달라질 그의 위상을 알았기 때문이고, 20년 전 일인데도 호스토리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적 순간을 들으니 깊은 빡침이 올라오면서 한심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라고 그러면서 호스토리를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다고 감상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호스토리님의 다음 호스토리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아직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차피 관심도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공개는 안 하는 거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조회 하나라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가뜩이나 조약한 빈약한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은. 근데 사실 브런치를 읽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앨런 아이버슨 얘기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앨런 아이버슨의 2001년도 그 NBA 결승전까지 가는 길목 그 과정을 지금 그 브런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부는 완성을 했고 2부 아마 이번 주 중에 완성을 해서 조만간 또 영상으로 한번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대박이네요. 제가 조금 가야면서 초대를 해야겠네요. 저 초대해 주세요. 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 1999년부터 라스트 댄스 이후에 10년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실 예정인데 사실 그 첫 번째 방송에서도 어쨌든 기승전 레이커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레이커스의 우승이 한 6번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어쨌든 레이커스 우승으로 가는, 어떤 그 길목에 잠깐이나마 발을 담궜던 그 선수를 언급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6번째 우승 중에 마지막 6번째 우승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 네. 그때밖에 할 얘기 없네요. 2010년 다룰 때 나오시면 안 되나요? 그때 시즌 할 건데. 죄송한데 그때 우리 그 올랜도한테 발린 날인가요? 이 홉스토리가 계속 가다 보면 레이커스의 작년 우승까지도 언젠가 홉스토리로 다루는 날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때 저는 나오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스토리를 보시면은 레이커스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완전 치우쳐진 그런 내용을 다룰 생각은 사실 없고요. 정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를 연도별로 뽑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 2001년도의 스토리도 사실 제가
저희 가연님께도 여쭤봤었거든요. 2001년도에 무슨 흥미로운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뭐 가연님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알렌 아이버슨을 비껴갈 수가 없더라고요. 2001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제일 관심 갈 만한 좀 흥미롭게 다룰 만한 주제를 하나 뽑을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레이커스가 별로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얘기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커스 얘기는 늘 재밌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맞아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호수님. 네. 표정이 썩었는데? 자,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 저희가 아까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1주년,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야수장이님도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뭐랄까요, 1주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좀 써주셔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전 세계 농구인들의 가슴속에 별이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레이커스 우승을 보며 그나마 웃었을 거라 생각하니 흐뭇해집니다. 오늘따라 더 생각납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 어빙이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그 애티튜드를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RIP 코비 당신이 농구에게 그리고 전 세계 농구인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네, 댓글 남겨주셔서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라봤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빙이 최근에 나왔을 때도 코비 저질 입고 나왔었네, 생각해보니까. 네. 어빙, 네. 가연님 발사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제가 잠깐 카톡이 와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야수장이님 댓글에 제가 호응을 해드렸는데 급하게 갑자기 네. 저는 충전하시는 줄 알았어요. 욕 충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건 안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카톡이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늘 저희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는데 특히 마이애미와 시카고 경기에 늘 업데이트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카고의 라빈이 마이애미로 오면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셔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실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는 사실 라빈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지금 계약상으로 봤을 때 라빈이 온다는 걸 누굴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내줄지를 고르는 작업을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셀러리를 맞췄을 때 누가 가능할까 하면 사실 굵직한 선수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로 막 여러 명을 한꺼번에 뭉쳐서 보내든가. 왜냐면 타일러 히로나 던컨 로빈스 같은 선수들은 뭐 구단 입장에서도 언터처블이기도 하지만 계약금 자체가 많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버틀러 아니면 드라기치 심지어 재계약한 경우는 그렇게 액수는 크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버틀러 아니면 아데바요로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픽을 한 50개 정도 주지 않는 이상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근데 굳이 저는 뭐 사실 마이애미 간다면 당연히 좀 뭔가 마이애미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작년만큼의 현재까지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막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선수가 우승까지 이끌 수 있는 실력은 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샐러리를 보니까 한 19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만약에 시카고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얹어준다면 뭐 드라기치도 18밀 정도 되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 호수님 말씀 동의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유망주들을 무더기로 이제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런 슈터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가 오면 제가 볼 때 스미스 팡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잠을 더 많이 주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경기에 압축되니까 시카고 경기는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 이제 합병 개념으로. 그래서 스미스 팡님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뭐 히트 입장에서 나중에 많은 자산을 에셋을 많이 내준다면 정말 덤 딜이죠, 사실.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딜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펠라일리 사장의 어떤 예전의 행보를 저희가 되돌아보면은 사실 잭라비는 그 정도 네임밸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펠라일리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름만 초성만 들었을 때도 막 이렇게 끔찍끔찍 놀라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잭라비는 들었을 때 막 아직까지 저희가 막 소름 끼쳐서 막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펠라일리가 잭라비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카드를 던지시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닉이랑 모하클리스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이 끝이거든요.
이 선수 2명 연봉 합하니까 얼추 되니까 뭐 이런 선수들 처분 개념으로. 근데 잭라민도 사실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선수가 맥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 스탯으로 보면 또 맥스를 욕심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무조건 낼 거라 봅니다. 네, 무조건 내겠죠. 자기가 지금 기록 자체로 보면 뭐 거의 듀란트급을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스탯만 보면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시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탯 과대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분하려면 이런 선수들 바꾸는 건 나쁘지 않겠죠. 네. 올리닉 포 라빈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농구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산수 계산해서 한 건데 올리닉이랑 뭐 하클리스 뭐 이런 애들 몇 명 묶어가지고 던져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은 그 캔디 그런이나 덩컨 로빈슨 같은 선수도 올해가 이제 만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초저 계약이 돼 있지만 또 내년에는 2연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는 좀 히트도 처분해야 돼요, 많이. 지금 가야님이 덩컨 로빈슨을 3번 언급하셨는데 혹시 레이커스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으신 거 아닌가요? 졸라 많죠. 덩컨 로빈슨 덩컨 로빈슨은 오면 슛만 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덩컨 로빈슨이 수비를 얼마나 개같이 못하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냥 레이커스 선수들이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갔잖아요. 엉덩이 툭 치고. 그러나 이 선수가 레이커스에 온다면 그냥 슛만 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카루소가 다른 거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 KCP의 어떤 슈퍼를 봤을 때는 좀 콜럼버스나 거의 동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해놓고 지금 잠깐 잘한다고. 네. 그래서 조만간 꺾일 겁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지금 몸값이 조금 올라갔을 때 보내야 된다. 네. 하지만 리치폴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네. 그렇죠. 리치폴은 그렇죠. 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3월인가요? 이번 시즌은 뭐 보통상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해서 그 데드라인이거든요. 이제 네. 보통 올스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시즌이 열렸다고 하면 이제 2월 중순쯤이고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이제 그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되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 비슷한 3월 25일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3월 25일입니다. 올 시즌. 네, 3월 25일. 그러니까 호수님 말씀대로 올스타전 이후에 한 1, 2주 안팎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즌 개막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됐다 보니까 같이 이제 묶여서 지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원래 2월쯤인데. 올 시즌에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후에서 많은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무조건 처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애들만 이제 아마 처분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애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브루클린 네츠가 지금 막 스파이 보내고 있겠죠? 저도 오늘 아까 뉴스지만 브루클린 네츠가 선을 넘은 기사들을 자꾸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 멀쩡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이아웃 되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개 같은 뉴스를 지금 막 흘리는데 저는 타구단 입장에서는 기분이 이렇게 이거를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본인들이 낸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샐러리 덤프라든지 뭔가 이렇게 처분한 애들은 많이 떨궈져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트레이드 개념은 뭐 한 자벨 맥주 정도 아닐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전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빅맨을 한 50명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골라가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빈 러브 바이어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 3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만기 계약이거든요. 지금 28밀리언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 바이어스리 또 오늘 잡스럽게 또 나오더라고요 루머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NBA 이럴 때 짜증나 진짜. 아니 얼마나 황당해. 내가 클리브랜드 단장 입장에서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생각. 이 상식이 있는 인간이면은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걸 또 뉴스라고 정말 내가 아깝더라고요. 네. NBA는 where anything can happen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부사령관님이 그리하여 어빙 합류한 브룩은 클브렉의 2차 연정으로 처발리는데 참으로 쌤통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아주 재밌게 다뤘던 주제였죠. 그렇죠. 어빙의 행태 같은.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어빙을 우리 주인장님 때문에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밖에 아마 이런 저주를 한 방송이 없었을 건데 뭐 남들은 은퇴해라 우리는 지옥으로 바로. 근데 지옥을 보낸 게 가해님이셨죠? 그 주인장님이 그렇죠. 심판을 보냈고 가해님이 심판을 하면 지옥을 하는 거죠. 아니 심판은 두 개예요. 심판은 이 기독교 미국에서 미국 정도의 정서로 보면 심판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서로 보면 그 정도니까 네. 천국은 못 가겠죠. 네. 네. 그리고 어빙이 복귀한 그 경기가 바로 그 부사령관님이 언급해주신 그 클리브랜드와의 경기인데 이게 연장까지 가면서 굉장히 또 접전으로 펼쳐졌었는데 그때 뭐 듀란트가 50분 가까이 뛰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네. 세 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같이 손발을 맞춘 경기니까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우리 또 난세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난세 이름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꼭 그런 이름을 가진 애한테 발려야 되는지가 참 되게 좀 그렇고. 네. 이게 정말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네치의 조합을 딱 그냥 로스터 상으로만 네임밸류만 봤을 때 로스트에 15명을 딱 훑어 봤을 때 지금 15명이 되지도 않지만 딱 우려했던 그런 경기 양상이 나왔죠. 누가 봐도 딱 수비가 구멍일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로스터가.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서로 간에 어떤 호흡도 잘 맞출 시간이 없었던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이번 시즌을 이제 그 경기 기준으로, 전 기준으로 봤을 때 NBA 최악의 공격팀이었거든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 팀을 상대로 그렇게 그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그 브루클린의 그 심각한 수비를 대변해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날은 오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꾸 이름을 언급을 하지만 콜린 섹스턴이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준 경기인데 이날 사실은 숫자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이 수비 제로인 팀을 상대로 147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150점 정도를 올스타전도 아닌데 뭐 요즘에 물론 이제 가끔은 나오지만 150점을 일단 실점한 팀이에요. 브루클린 네츠는. 그 두 번째 재밌었던 거는 이제 우리의 또 섹스턴이 42점을 몰아넣는데 이 42점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 예전에 르브론 디트로이트 흔히 70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오프에서 디트로이트를 박살내버리는 그때 그 르브론 퍼포먼스에 가까운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하고요. 브루클린에 주목할 숫자는 아까 자유님 말씀하신 그 케빈 듀란트 선수가 무려 50분이나 뛰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는 솔직히 이건 정말 이 선수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정말 아킬레스 재활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내시 감독이 이 경기를 사실은 미디어를 의식해서 그런지 좀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건 내시 감독의 잘못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2차 연장 들어가고 시작하면서 기자들의 그 팬때 굴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막 사진 그 셔터 소리와 이 기자들의 그 악플이 막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반드시 조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듀란트가 버티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섹스턴이 그러면 클리브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네. 그렇죠. 이게 뭐 둘의 비교할 수 있는 위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래 영웅의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진짜 공격 최강의 팀을 상대로 덤에서 온 공격을 보였다는 것, 또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했다는 것은 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섹스턴 선수는. 네. 특히 그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은데 네. 연장에서 득점을 좀 몰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연장에서 15득점을 했었죠. 그때 연장에서만. 그렇죠. 15득점. 네, 마지막 연장에서. 어빙 사실 저는 듀란트랑 그러니까 어빙이 돌아오기 전에 두 경기 정도를 하든이 이적하고 난 다음에 브루클린이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두 선수의 플레이를 살짝 보면서 진짜 뭐 인성이나 외적인 논란을 다 떨쳐놓고 정말 역대급 듀오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두 선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어빙이 오면서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선수들이 의식을 하면서 어빙을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제임스 하든은 정말 그 자신이 포인트 가드라는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거는 뭐 마이크 앤토니 그 어시스턴트 코치나 뭐지 내시의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나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사실 득점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케빈 듀란트 지금 사실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경기나 뭐 보시면은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수비도 수비지만 정말 기가 막힌 패스도 킬패스도 많이 찔러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든이랑 그 듀란트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카이리 어빙에게서 득점력을 떼어냈을 때 그 선수가 만약 다른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확실히 다른 선수보다는 레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오히려 득점 부분에서 어빙을 더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세 명의 어떤 그 플레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듀란트나 하든은 MVP를 수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빙은 MVP를 아직 수상한 적이 없고 득점왕도 수상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듀란트와 어빙의 팀이었던 것 같은데 하든이 오고 이제 어빙을 내보내면은 정말 완벽한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경력 기준으로나 아니면 선수의 어떤 그 레벨이라든지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이리 어빙은 레벨이 다르죠. 네. 하든과 듀란트는 어쨌든 정규 시즌 MVP에 빛나는 선수들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탑 티어에 있는 선수인데 사실 카이리 어빙은 뭐 대한 방송이나 뭐 저희가 카이리 어빙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소름 끼치는 빅샷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선수들과 같은 레벨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자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현지에서. 어빙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빙을 다른 그 트레이드를 해서 다른 조각을 영입하는 게 이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완성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죠. 하든을 트레이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명의 선수를 그 중심으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전장이라든지 뭐 그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단방에 바꿔서 나가기가 또 아무래도 이제 쉽지가 않겠죠. 트레이드를 뭐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안 돼요. 근데 뭐 저희 방송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빙이? 우리 한국말 알아듣는다면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시즌 초에 택도 없다고 얘기했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트의 그때도 이제 빌런의 탄생이었지만 마이애미트 빅3는 조화롭고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쁜 그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파이나는 패배했지만 첫 해. 이 팀은 사실은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농구적인 얘기를 떠나서도 황당하지만 농구적으로 봐도 그날 사실은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어빙은 공격 외에는 수비의 의지도 없었던 게 그날 결정적으로 박살난 이유는 섹스턴의 외곽 슛이었거든요. 그거를 원원원으로 지원 사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막은 사람이 또 카이리 어빙이었어요. 이 섹스턴이 사실은 카이리 어빙의 정확한 수비 의지가 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뭐 본인 컨디션 좋았지만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2차전 두 번째 붙었을 때는 오히려 듀란트가 빠진 경기에서는 오히려 클리브랜드의 빅맨답게 골밑을 공략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또 친정팀 상대로 제로알레 잘해주고 이 팀은 수비 부족한 거 자체도 그렇지만 원원원에 대한 수비조차 별로 이 의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이리 어빙을 솔직히 제가 자꾸 폄하해서 뭐 어빙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수 레벨도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물론 이제 슬래셔지만 저는 솔직히 선수 레벨도 섹스턴을 제어를 못하는 거 보고 이 선수는 수비 의지가 없다. 뭐 실력을 떠나서 네 그렇게 생각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빅3를 말씀하셔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마이미트의 빅3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 번째 옵션이 크리스 보시였죠. 그리고 그렇죠. 클리블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케빈 러브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격 부분에서 이거는 완전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희생을 했죠. 하지만 그렇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크리스 보시는 사실 뭐 히트에서 득점력이 뭐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수비력과 이제 어떤 도와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매년 계속 올스타에 진출을 했었고
또 이제 케빈 러버 같은 경우도 뭐 25득점에 15리바운드라는 선수였지만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 뒤에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본인이 스트레칭에 기여를 하면서 스페이싱에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어쨌든 외곽 슈팅이 되기 때문에 외곽 슈팅 플러스 어쨌든 리바운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카이리 어빙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3옵션 누가 봐도 이 선수가 3옵션인데 활용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그냥 전혀 선수이긴 하지만 캔드릭 퍼킨스가 요새 ESPN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캔드릭 퍼킨스가 이제 트윗에서 신랄하게 디스를 했죠. 이제 그렇죠. 케빈 듀란트가 배트맨이고 제임스 하든이 그 로빈이고 그 카이리 어빙은 알프레드다. 알프레드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정말 평소에 정말 싫어하는 그런 그 TV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거는 정말 적절한 표현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소름 문제는 이제 네. 에고를 포기할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카이리 어빙 같은 카이리 제가 또 논란이 자꾸 되면 안 되지만 카이리 어빙은 냉정하게 뭐 흔히 얘기하는 간지난다, 멋있다 이런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크러치 능력 인정하는데 요즘 보면 잭 라빈보다 조금 더 잘하는 선수 같아요. 그 정도 선수 같아요. 그냥 동부에서 잭 라빈보다 좀 잘하는 올스타 선수 뭐 이 정도급? 저는 좀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학교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빙의 무단 결근과 뭐 브루클린 최근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뭐 지금까지 이제 호수님과 가연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 저는 어빙을 뭐 본인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벤치 자원으로 예전에 자말 크로포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까? 아 저희 다음 주에 언해피 기사 뜨겠네요. 그러면. 저는 물론 뭐 돈도 돈이지만 지금 뭐 불협화음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계속 난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NBA 역사상 그 시그니처 신발 시리즈에 있는 최초의 시스맨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니처 신발과 36미를 받는 최초의 벤치 선수. 소름 끼치네요. 네. 어빙이 르브론과 함께 뛰면서 골스에 정말 비참한 골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3점을 꽂아 넣었을 때가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어빙이 보이는 부가 참 뭐랄까요 실망스러운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명의 선수들이 희생을 하면서 카이리 어빙을 살려줄 것 같아요. 첫 몇 경기로 봤을 때는. 하드는 확실히 플레이메이킹에 더 중점을 둘 거고 또 이제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없었을 때 뛰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휴스턴에서의 본인 스타일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케빈 듀란트랑 하든이 카이리 어빙이 공격력을 어쨌든 살려주는 플레이를 더 하면서 그렇게 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투맨 게임이 어빙이 안 되던데 그 하든이랑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빅맨을 누군가 데려오지 않는 이상 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갑자기 약 처먹고 바이아웃을 해가지고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 팀이 제임스 하든이랑 뭐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치에 굉장히 그 어두운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티브 내시 감독이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됐어요. 스트레스만 이빠이 받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코치진들도 굉장히 그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일 텐데 좀 생각보다는 일부러 더 갈아 넣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조합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물론 이제 다른 선수 쓸 사람이 없죠. 나머지 그때 무슨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옆에 무슨 카베르네 소비뇽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 쓸 수는 없잖아요. 현재 뭐 카베르네 소비뇽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상황상 조 해리스가 거의 지금 클레이 탐슨처럼 뛰고 있는데 지금 네, 어쨌든 좀 네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 시즌 쉽지 않겠다 생각 드네요. 네. 저희가 좀 길게 말하긴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카이리 어빙은 그래도 해체 슈터로서는 활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어쨌든 그 슈팅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슈팅력은. 그리고 이 선수가 본인이 만드는 외곽 슈팅도 있지만 어쨌든 캐치앤슛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와의 플레이 때도 저희가 본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애매한 시너지에 갇혀있는, 시너지의 어떤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시너지의 감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방송님, 네, 이번 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마지막엔 또 카이리 어빙으로 또 끝나게 됐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랑 지지난주 저희 유튜브 방송 제목을 다 어빙 관련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제목을 정할 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가장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을 위주로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얘기들을 또 하면서 좋은 야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저는 좋은 야마 떠올랐어요. 자말 크로포드의 재림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판 자말 크로포드 딱 좋네요. 네. 자말 크로포드의 시그니처 슈즈 이런 거. 그렇죠. 네. 36년의 시그니처 자말 크로포드. 그는 어빙인가 크로포드인가 하면서. 네. 네. 어쨌든 자율님 감사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NBA 온에어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네. 또 호수님께서 좋은 주제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주셨는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MVP는 센터인 포지션에서 나올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예, 자유인님만 다운이시고요. 호수이님과 가야님께서는 업을 누르셨습니다. 지금 돈치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유인님께서. 네, 자유인님, 돈치치. 네. MVP 가능성 크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댈러스가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하긴 하죠, 사실. 팀 성적도 그렇고, 돈치치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도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팀 성적이 올스타 전후로 해서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돈치치가 정말 임팩트 있는 몇 경기만 해준다면 충분히 돈치치 MVP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MVP 받는 게 보니까, 임팩트 있는 경기가 몇 경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기들을 올 시즌에 돈치치가 지금은 물론 컨디셔닝이 그렇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니까 계속 응원하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돈치치 MVP. 네. 자, 가연님 업을 누르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죠. 조엘 엠비드. 루브론이 센터인가요? 루브론 센터죠. 일단 루브론이 현재 MVP 얘기는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왜 저렇게 크게 웃어?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오늘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저는 사실 르브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엠비드 아니면 요키치 이 두 선수가 왠지 많이 좁혀질 것 같아요. 호수님도 이거를 저희한테 이제 노티스를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은 덴버가 아직은 성적이 좀 부족해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부 1위지만 덴버가 근데 하나 장점은 서부 1위를 못하더라도 노스웨스트 지구에서 1위 할 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지구에서 보면 2위예요. 유타가 1위고 그다음 덴버, 포틀랜드 이렇게 순서대로인데 유타만 사실은 조금 제쳐주면서 한 3위권에 4위권만 지켜주면 요키치가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엠비드가 지금 엄청난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중반기 하반기 가면서 결정 경기가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요키치 선수가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호수님. 네. 저도 가연님과 마찬가지로 요키치랑 엠비드 선수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정규 시즌 MVP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굉장히 잘 충족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시즌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더 진행이 돼봐야지 하겠지만 시즌 초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름 끼치는 스탯 그리고 본인이 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팀 성적 이 3가지를 어느 정도 얼추 다 맞춰서 진행이 된다면은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번 시즌 정규 시즌 MVP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은
샤키로니 이후로 21년 만에 탄생하는 이제 그 센터 MVP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뭐 엔비드는 뭐 팀 성적 뭐 동부 최고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선수들도 결정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엔비드는 나왔다 하면 팀이 완전 거의 다 승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전 경기를. 거기에 더해서 커리어상 가장 위대한 그 개인적인 어떤 기량을 뽐내고 있고, 저희가 항상 뭔가 엔비드를 그 평가를 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미드레인지 슛이라든지 아니면 외곽 슛, 그러니까 3점까지 나가는 슈팅이 지금 너무나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드레인지 점프샷 성공률이 지금 그 골밑에서 시도하는 슛보다 성공률이 더 높을 정도로, 그냥 그 퍼센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엔비드는 지금 아예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포지션을, 그러니까 모든 코트 전역에서 공격을 부분을 봤을 때. 수비는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요키치가 덴버가 그 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컨퍼런스에서 탑3 정도 드는 성적을 낸다 하면은 요키치에게 MVP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 선수는 정말 그 모든 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센터라는 포지션에서 모든 거를 다 하는 역대 최초의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야, 센터가 시리한 적도 있어. 뭐 체인벌렌의 기록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60, 70년대 이어서 처음으로 현실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동화 속에서 나온 얘기를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TV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름 끼치는 그런 어시스트 스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기를 조율하는 법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경기의 클로징, 피니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클러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똥슛처럼 보이는 이런 슛을 통해서 정말 다 넣고 있는. 그러니까 이 팀에서의 어떤 그런 비중이,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득점력과 리바운드에 더해서 패싱, 거기에다가 마지막 피니셔 역할까지 요키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그 뛰어난 선수들을 감안했을 때도 그 정도의 놀라운 개인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개인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요키치이기 때문에 팀 성적만 탑3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다른 건 아니고, 지난 시즌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승 후보라고 꼽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팀 레벨이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엔비드나 요키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도 좀 가능성은 있긴 있겠네요.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폼이 좋지 않아요. 폼이 좋지 않고, 폼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믿어 심치 않지만, 아직 지금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MVP로 언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지금 레이커스에서 MVP가 된다면 무조건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네. 요키치는 현재 예전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보여줬던 스탯 비슷해요. 지금 25.4득점에 거의 12리바운드, 그다음 거의 9.5 어시스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선수가 호진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서부 3위 혹은 4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 1위도 중요하거든요. 노스웨스트에서 만약에 1위 했다, 유타를 제치고,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많이 이제 득표를 받아서 MVP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즌 초이지만,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또 대단한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MVP도 이제 쿤보가 2년 동안 탔으니까 또 어떤 다른 선수가 또 MVP를 탈지도 또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말씀하세요, 가인님. 죄송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쿤보가 백투백 받고, 올 시즌도 세 번째 MVP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돈치치도 있었고, 르브론도 있었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많이 이제, 아주 못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 이제 MVP, 거기서 조금 이제 언급 많이 안 되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데, 스탯 좋은데. 그러니까 새삼 예전에 80년대 레리버드가 3연속 수상한 걸 생각하면,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했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드네요. 조단도 있었던 시기였는데, 매직 그렇죠. 존슨 다 있었잖아요. 카리막. 이 선수가 사실 부상으로 조금 커리어가 좀 아쉬웠지만, 제가 갑자기 옛날 얘기해서 생뚱맞지만,
이 3연속 MVP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르브론 제임스가 3년 연속 받았었죠? 못 받았습니다. 데릭 로즈가 중간에 꼈죠. 아, 데릭 네, 로즈. 중간에 끼고, 네, 그러니까 두 번 받고 못 받고 두 번 다시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놀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의 제일런 브라운은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다. 네. 하나, 둘, 셋. 예, 세 분 모두 다 업을 누르셨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해서 의견이 안 갈린 거는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런 브라운, 요즘 활약이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죠. 네. 네, 호세인님부터 한번, 그럼, 제일런 브라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주제로 선정을 한 것도 그렇고, 사실 2년 전에 제가 그 제일런 브라운의 계약을 파렴치한 계약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 저희 팟빵 방송에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제일런 브라운의 정말 그 발전한 그 폭 자체가 저는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파렴치한 계약이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일런 브라운은 뭔가 트레이버 아리잔가 이 선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전형적인 그냥 3&D 롤플레이어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최근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슈퍼스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발전한 속도가 어마무시하고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뛰어난 운동신경과 더불어서 그냥 레벨 자체가 슈퍼스타라는 토칭이 꼭 무조건 붙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제이슨 테이텀이랑 동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이슨 테이텀에 대한 뭔가 칭송만 해오고, 이 선수가 차세대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고 지금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제일런 브라운은 그 제이슨 테이텀과 동급으로 같은 선상에서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이번 시즌도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 좀 더 계속 발전을 나간다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두 명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보유한 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야님. 저도 똑같은 의견이라서 일단 제가 많이 예전에 욕한 거 대비해서는 칭찬을 오늘 좀 더 하고 싶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너무 저도 파렴치한 또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완전히 먹튀 계약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었는데 그때 욕을 많이 해서 오늘 칭찬하고 싶으면 저는 첫 번째는 이 선수 또한 조엘 엠비드 그다음에 요키치와 더불어 현재 MVP 레이스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는 지금 현재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저는 MVP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에 패배는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언급한 거는 다 언급하셨으니까 저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테이텀보다 좋아진 거 테이텀보다 나은 점을 이제 봤는데 일단 수비적인 면에서 훨씬 더 그렇죠. 클러치 수비라든지 다이나믹한 수비 여러 가지로 피지컬 수비까지 테이텀보다는 좀 더 어그레시브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기를 보니까 테이텀보다 그 시야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확실히 그 아이솔 위주의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 팀 동료를 찾는 그런 공격까지도 이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시야가 좋아져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선수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의 간판 스타다라고 해도 당연히 손색이 없고 테이텀까지 돌아왔다 보니까 호시님 말씀대로 이 둘이 만약에 동부를 제패한다 그러면 이 선수 MVP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정도 띄워주면 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여겨보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야님과 호수님이 예전에 파렴치한 계약이라고 했던 거기에 적극 동조한 1인으로서 최근의 그 스탯은 정말 경이롭다. 잠깐 스탯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대비 야투가 평균 4개가 늘었거든요. 근데 성공률이 48%에서 52%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은 무려 43%를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게 물론 시즌 초반이고 무관중 경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는 수식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잘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데니 에인지가 우리 NBA 원웨어보다 선수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 네, 그쵸, 느꼈습니다. 그쵸. 네. 네. 오늘 행인님께서 좀 나오셨으면 더 재밌는 그림이 또 그려졌을 텐데, 이게 매번 파렴치한 계약을 하면 브라운을 걸고 넘어지시거든요, 행인님께서. 네, 본인이 이제 필라델피아 좋아한다고 또 토바이어 해리스의 계약을 이렇게 조금 약간, 좋아하면서. 어쨌든, 네. 제일런 브라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무도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마커스 스마트 선수가 좀 잘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본인이 던져주는 어시스트 같은 것도 제일런 브라운한테 아마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제일런 브라운이 팀의 어떤 동료한테도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선수가, 호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동 능력만 갖고 이제 농구를 하다가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농구를 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비수들이 수비수를 보고 그 수비수에 맞게끔 이제 공격을 좀 옵션들을 가져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네, 올 시즌은 정말 또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푸더크만 놓고 봐도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네. 움직이는 그렇죠. 게 정말 어나더 레벨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칭찬한 이유가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발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순수하게 노력한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 선수가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1년에 이런 어떤 건방진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참 젊은 선수들의 이런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그런 독한 노력들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욕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 듣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정말 노력하라는 거. 네. 저도 노력을 했으니까 칭찬 하나를 더 하자면 이 선수가 또 사회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깨어있고 실제로 이 선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ESPN이라든지 폭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렇고 그 뎁스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선수로 그런 부분에서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NBA 스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현지 언론과도 공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여러모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목하면서 또 지켜볼 그런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 NBA 온에어 패널 분들은 역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패널 열려 계신 이럴 때 저는 희열을 느끼는 게 우리가 망신나는 건 아니지만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는 게 이 선수의 노력으로 극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고 이런 게 저는 스포츠 보는 맛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했는데 다음 시즌에 더 못하면 더 이상 말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력으로, 노력으로 뒤집어버리면 사실 쾌감이죠, 이것도, 나름. 가야님께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으신 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더마 드로자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됐거든요. 언급할 가치가 없죠.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이번 주제 재밌었네요.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부진의 원인은 스탠 밴 건디 감독이다. 자, 하나, 둘, 셋. 네, 두 분 자윤이, 호수님 누르셨고요. 저는 그냥 다운을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발언권을 얻으시려고 일부러 다운하신 건 아니시죠? 정확히 그렇죠. 너무 우리가 같은 의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렇죠. 책임이 있죠. 당연히 책임이 있죠. 네. 그럼 가야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벤건디 감독이 팀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아주 그냥 압류발 농구를 하잖아요. 특히 뉴올리언스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까 생각도 들고 벤건디의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엘빈 젠트리 감독이 더 나은 감독이라는 사실은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 이 팀은 사실은, 루키들이 굉장히 중책을 많이 맡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루키나 아니면은 루키에서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한 올스타까지는 물론 컸지만,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많은 중책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그 경기 운영에서 굉장히 많이 아주 그 스무스하게,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티 안 나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많은 부분에서 선수들 자체가 좀 어떤 팀워크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좀 주저주저 하는 면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 클러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러치 수비까지 놓치고, 클러치 리바운드 놓치고, 심지어 자유투 리바운드 놓치고, 이런 걸 보면, 벤건디만의 잘못인가, 아니면 아직은 너무 이제 많은 선수들한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뭐, 벤건디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아직 영하고. 네, 맞습니다. 가인이, 예, 호수님. 네. 저도 벤건디 감독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책임은 벤건디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벤건디 감독이 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있는 선수들의 그 장점들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살려줬던 감독이 사실 작년에 엘빈 젠트리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엘빈 젠트리가 뭐 워낙 공격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본인이 가지고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었기도 하지만 벤 건디 감독도 사실 예전에 그 드와이트 하워드 중심 올란도 매직을 이끌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특별한 센터나 어떤 그 주변의 선수들을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의 출중한 리바운드를 중심으로 다른 네 명의 선수들에 대한 그런 뭐 아웃사이드 슈팅을 중심으로 한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 꾸려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울기 시대 반전을 경험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로스터로도 뭔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었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뭐 뉴올리언스에 가지고 있는 뭐 가이드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많은 젊은 선수들의 장점을 오히려 자기가 억누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론조볼이 지금 3점 슈터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론조볼이 더 이상 플레이메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볼은 항상 브랜든 잉그램에 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 거면 론조볼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론조볼은 사실 플레이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걸 짜야 되는데 만약에 론조볼에게서 그런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그런 임무를 빼앗아 버리면은 이 선수는 그냥 자유투랑 30슛 구린 그냥 슈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 론조볼을 기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브랜든 잉그램이나 그 뭐 조시 하트나 론조볼 같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연행거 스타일을 하려면은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를 5번선으로 더 많이 기용을 해야겠죠. 스티븐 윌리엄슨은 뭐 세상에서 제일 느린 선수, 나무늘보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이언 윌리엄슨을 동시에 계속 기용을 하려고 고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팀에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을 같이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을 하고 이게 해소를 하는 타이밍을 서로 이제 엇갈리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 지표, 수비 지표 모든 게 이제 박살이 나버린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뭐 제이지 레딕 슈팅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이 선수가 되게 신기한 게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슈팅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책임론이 계획도 가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리고 벤건디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건디 감독은 저희 같은 그냥 일반 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명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약간 죄송한데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약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어쩐지 론조볼에 그렇게 쓸 거면 우리를 달라고 지금 미친 듯이 구단에서 단장들이 문의가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클리퍼스로 트레이드된다 얘기도 있고 뭐 뉴욕 닉스, 브루클린 네츠 지금 뭐 온갖 팀들에서 지금 론조볼을 탐내는데 아마 지금 호수인님의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쟤를 쓸 바에는 바꿔자. 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무리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KCP랑 1대1 트레이드를 해서 그거 좋다. 네. 네, 뭐, 사실 스탠 벤 건디는 저와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호평을 해주시는 게 정말 반갑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자유인님. 뭐, 감독 욕을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스탠반 감독 감독뿐만 아니라 저는 뭐 탐티보드 감독이라던가 최근에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티보드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튼 주전, 임마누엘 퀴클리라는 굉장히 좋은 그 별성 부른 떡잎이 있는데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늘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세크라멘토 킹스의 감독인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루걸튼 감독. 그러니까 지금 뉴올리언스랑 제일 비슷한 게 아마 세크라멘토 킹스가 아닌가. 정말 가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뭔가 안 맞아요. 그냥 이 선수들은 같이 농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뉴올의 그 재미없는 농구는 기록에서도 정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특히 3점슛 시도, 성공률, 그다음에 성공 개수 이게 모두 다 리그 최하위권이고 블락 개수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호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단이 분명한 선수들밖에 없으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뭔가 어딘가에 틀에 맞추려고 하다기보다는 득점을 내가 2점 내주고 3점을 얻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정말 장단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선수단 구성을 잘 활용하지 못한 건 감독 책임이 좀 더 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아까 그 선수 기용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탐티보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판타지 관점인가요? 아니면 그냥 판타지 관점이죠, 판타지. 판타지 관점도 있고, 네. 사실 그 뉴욕을 제가 요새 조금 챙겨보는데 정말 줄리어스 랜들이 저렇게 뛰다가 올스타 때까지 뛸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수 그 농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6분에서 8분 정도 정말 전력 질주하고 수비를 하고 나면은 잠깐 쉬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극심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보도 감독은 페이튼을 12분 기용하고 퀴클리를 12분 기용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조금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수비를 거의 안 해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 같은데 언젠가 보면은 이렇게 역전을 당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면서 참 이게 감독 고집이란 게 스타일이란 게 정말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네, 요새 최근에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수비 안 하면 그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즘 애들 진짜 왜 그래? 아니, 내가 진짜 정 떨어지는 게 요즘 애들 진짜 왜 그래? 아무리 뛰어더라도. 네.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그 허재 감독이 농구 선수가 40분 다 뛸 체력을 갖고 있어야지 뭐 좀 쉬는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냐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죠. 요새 농구를 보면은 진짜 정말 빠르거든요. 정말 빠른 팀 만나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죠.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튼이 정말 수비나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면 그 선수가 계속 수비를 좋은 컨디션에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랜들도 마찬가지고 랜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이제 들어가면은 슛을 할 때 이 바닥에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체력이 안 된 애들한테 그렇게 많은 출전 시간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체력을 늘려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죠.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 탐티보더 감독 인종차별주의 아니에요, 지금? 흑인들은 지금, 예? 이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는데, 지금?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예전에 탐티보드 감독 밑에서 쪘었던 그 이제 2000년, 10년 초반대 그 시카고 불스 선수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타지 깁슨을 비롯해서 루얼댕이라든지 뭐 조아킴 노아라든지 데릭 로즈 같은 선수들. 뭐 물론 데릭 로즈는 결국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묵묵하게 40분 동안 매일 뛰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리스펙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루얼댕은 몇 년 동안 진짜 슈즈가 계속 1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투웨이 플레이였어요. 수비에 항상 에이스 전담을 하고.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어쨌든 정말 잔소리 안 하고 별소리 안 하고 이렇게 뭐 댓글 안 달고 묵묵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심하게 오랫동안 참았구나 이거를 인내했구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열받는데 거기서 그렇게 헌신해놓고 왜 레이커스가 매년 50억씩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까? 월드가 이거 탐티보더가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타지 깁슨 겨우 쉬고 있는데 또 데리고 왔잖아 지금. 이거 이 사람 닉스에 있어 왔잖아. 닉스 또 데리고 왔잖아 지금. 붙잡아가지고 또 갈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웃기네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부진은 뭐
좋은 자원들 그리고 좋은 능력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감독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결론을 그렇죠.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앤다운 주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못다 하신 말씀 하시면서 방송을 서서히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좀 네. 아니 벤건디 말씀하세요. 감독을 이제 뭐 주제는 좀 다르지만 벤건디 감독을 뭐 전 다운을 했지만 보면서 저는 그 닥리버스 감독이 참 얼마나 잘하는 감독인가 좀 새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즌을 보면서 이 갈아놓는 감독도 물론 있지만 닥리버스가 정말 그 선수 개개인을 살려준 특히 토바야스의 뭐 비약적인 발전이 보면서 감독 중에서 참 닥리버스는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걸 좀 느끼네요. 아까 그 얘기를 좀 하려다 못했는데. 네. 닥리버스가 딱 그 뭐랄까 반대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정확하게 아니까 잘하는 걸 정말 집중하는 타입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색깔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닥리버스가 맡은 팀은. 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노네임도 살려주고. 그렇죠. 심지어 노네임들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세스컬이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토바야스 헬스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 한 명 한 명을 활용해서 조합을 이룬 데는 예전 뭐 올랜도 매직 시절도 그랬지만 참 잘하는 감독이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스티브 커 감독도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죠, 사실. 네. 라인이 영혼이 없네. 그렇죠.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갑자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프랭크 보겔 감독도 갑자기 근데 보겔 감독 칭찬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도 많이 하고 보겔 감독이 굉장히 선수들을 개개인 분석도 그렇지만 선수 이렇게 팀워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금 벤치 자원들 활용해주는 부분이나 출전 시간 부여해주는 거나 이런 부분 특히 최근에 그 홀튼이 있잖아요. THT. 뭐 이런 그렇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키스 모리스랑 이렇게, 그 출전 시간을 배분해주면서 이 선수들 어쨌든 플레이오프 가서 더 잘해야 되니까 기량을 좀 발전할 수 있게 계속 활용을 하는 그런 점에서는 슈퍼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 감독치고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프랭크 보겔 감독, 맞습니다. 네. 뭐 호수인님이 별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란 얘기네요. 네. 저는 저는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해서 별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네, 말씀하신 거에 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 디트로이트는 사실 드웨인 케이시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좀 선전을 바랬었는데 워싱턴보다 못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갖고 싫었습니다. 마치 워싱턴이 버블에 와가지고 술이 더 내려간 느낌이네요. 네. 뭐 이번 주에 또 엄청 많은 경기가 있었고 또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경기도 많았었는데 아까 앞선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그 클리브랜드랑 네츠와의 경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 점들을 또 다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댓글 소개를 사실은 이제 일일이 다 읽어드렸었는데, 다 이제 댓글을 다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근데 또 댓글이 그런 거에 또 불구하고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플랫폼이 두 개로 나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댓글 다시는 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해드려도, 뭐, 심심하거나, 뭐, 농구 얘기가 아니더라도 또 전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이 뭐 더, 네. 아니요. 가연이. 아닙니다. 너무 타이밍을 많이 잘 못 맞추네요. 네. 네.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번 주에 좀 한번 주목할 만한 게임 중에, 레이커스가 당연히 저는 관심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 홈에서 레이커스가 붙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엔비드가 출전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의 슈퍼스타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서부 1위와 동부 1위의 또 맞대결이라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정도죠? 동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침 9시 반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커스는 다음날 이제 백투백으로 이제 디트로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경기니까 이제 아마 카루소가 40점 넣는 날이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와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해서 정말 재밌겠네요. 네, 엔비드가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레이커스는 본인이 나올 거다라고 인터뷰도 한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네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오늘 한 번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유타 재즈가 겁나 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언급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제 가장 핫한 공수 장면에서 가장 핫한 그런 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이 팀이 과연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방송을 할 때쯤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가 있을지 아니면 또 떨어져 있을지 이거 보는 또 재미가 있겠죠. 그죠. 지금 유타가 또 8연승 중이고 심지어 지난주에 도노반 미첼 관련해서 TNT 샤키로닐이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약간 아직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느낌을 인터뷰했을 때 미첼이 굉장히 그 점잖게 인터뷰를 받아줬거든요. 맞아요. 오케이, alright 하면서 이제 받아줬는데 그 뒤로 더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팀도 그렇고 그래서 유타는 주목해봐야 할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호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한 팀을 좀 지목을 해서 방송에서 좀 다뤄봐도 좀, 그래도 좀 그 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좀 충족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다음 주에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레이커스는 아니죠, 다음 주에. 그 데일리 레이커스 코너 이름이 레이커스인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브루클린 네츠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놓아두자고요. 이제 자말 크로포드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놓아주고, 이제는 오늘 덴버도 얘기했으니까, 저는 포틀랜드 얘기나 유타 특히, 아니면 현재 피닉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재밌는 경기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샌안토니오도 경기 짜임새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스턴 셀틱스 경기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부터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위클리 팀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런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네, 저도 오늘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만족스러우신가 보네요. 만족이요? 늘 만족하진 않지만, 저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런 브라운 막 칭찬할 때, 돈치치도 이런 한 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돈치치는 내가 BGM도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카 했는데 모르세요. 이 사람 욕심이 과하네. 이 양반이. 오늘 BGM이 혹시 따로 있나요, 가연님?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바빠서 아직까지는 뉴잭 스윙 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변경해서 새롭게 창조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고요. 마이크로폰 BGM. 제목 쉐이크 앤 베이스에서 제가 제대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히가 게임 OST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자유님께서 그 방송 초반보다 그 머리 펌기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기름도 많이 생기시고 얼굴에. 네, 방송을 왜 안 끝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끝낼 때. 그렇죠. 저도 좀 아쉬워갖고 계속. 네. 네, 오늘 긴 방송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역시나 엄청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즌 6, 6번째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한 주도 또,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NBA 온. NBA 온.